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장영준입니다. 네, 저 이름은 장영준이고요. 저는 강북구에 살고 있어요. 송파센터는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동료 지원실에서 동료 상담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인권 강사로도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난해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의 대표님께서 같이 방문해 주셔서 이 공간을 기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발병 전에는 굉장히 밝고 개구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이나 또 기질적인 요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쉽게 피곤해지고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기 힘들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좌절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 전보다 할 수 없게 되니까 굉장히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굉장한 절망감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 때 굉장히 긴장감으로 살았고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불안초조했어요. 그래서 말수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서 성북구의 한 정신병원에 제가 찾아가서 그때부터 외래 치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꾸준히 다니면서 사례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꾸준히 그 프로그램에 따랐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따고 우쿨렐레를 입문해서 우쿨렐레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강구센터에서 보조 강사로 우쿨렐레 강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사회생활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 사회와 사회의 관계 맺는 것이 저는 그 성 밖에 항상 밖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네, 그때 팟캐스트 대표님과 함께 여기 방문했는데 신석철 소장님과 네, 국장님 그리고 종희쌤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따뜻하고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석철 센터장님이 라꾸라꾸 침대를 깔아줄 수 있다고 힘들면 자고 가도 된다고 하셔서 아 정말 여기가 마음의 쉼터 안정된 곳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서포터즈 1기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2개를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례 담당자 선생님과 계속해서 일상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 그리고 일정 관리하는 것,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생각의 오류들을 자꾸 대화를 통해서 바꿔가는 그런 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품 지원도 받았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토요일날 개방의 날도 이용하고 또 다 같이 이제
팀원들끼리 맛있는 것, 재밌는 것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글쓰기 교육도 받았는데 저의 자서전을 쓰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쓰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책자도 발행해 주셨어요. 네, 제가 정신장애인으로 살면서 저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았고, 그래서 강북구 성북구를 거의 벗어난 본 적이 없거든요. 송파에 오면서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편하게, 마음 편하게 가는 훈련도 했고요. 서울을 보는 또 전국을 보는 이런 그냥 세상에 대한 시야가 그 과정에서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15일에 본가에서 고시텔로 독립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 최종희생과 네, 많이 어, 대화도 나누고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독립 그리고 자립으로 이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나를 보는 시선이 냉정하거나 등 돌려 있던 것이 따뜻하고 맞춤으로 서비스 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곳에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또한 편안함, 또 안정감을, 정신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정서를 지지해주고 그냥 맞아, 너 말이 맞아, 이해하겠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품 지원을 통해서 많이 보탬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저희 아버지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저희 여동생도 같이 지내는데 굉장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례관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의 오류들을 내가 말하면서 그리고 조언을 들으면서 바로잡게 되었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이해가 잘 되고 상식적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생각의 오류와 실수들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해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돈된 생각과 또한 글쓰기 교육으로 어, 자기소개도 쓰고 또 일기도 쓰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하게 되었고, 원래 처음에 목표였던 그리고 관심사였던 취업에 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정말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네, 자서전을 쓰게 되면서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시절에 감정이 떠올라서 좀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추하고 어, 하다 보니까 조금 담담해졌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니까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었고, 자서전도 쓰고 싶었는데 얇은 책자였지만, 그리고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좀 읽어보면 손발이 오그러들지만, 저의 자서전에 저는 1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1편을 내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좀 중간 점검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인식 개선 영상 2개를 찍으면서 대본도 썼거든요. 그리고 인식 개선 영상 2개도 찍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와 비당사자가 함께 그 대본을 쓰는 과정에도 참여했고,
연기하는 과정에도 함께 했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고 우리 안에 작은 세상 같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생각이 나요. 네, 그럼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요. 쉼을 줍니다. 지원도 많이 해주고요. 굉장히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용하면서 사람과 지내는 것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 아까 말했던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을 찍는다든지 자서전을 쓴다든지 그래서 나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목표를 세우는 등의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또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8점 주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자립의 필수적인 요건이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인권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립을 하려면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필요한 것을 내돈내산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깎았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남들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이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알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비나 수급에 상관없이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얼마까지 벌 수 있나 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관계를 맺고 나와 친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까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여기까지 관심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송파센터의 큰 수혜자로서 송파 정신장애 동료센터가 이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요. 다만 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이 기관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좋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을 알아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요.